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2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4형제 중 막내입니다. 2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혼자 시골에서 사시던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와서 최근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몇 달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에게 남은 나를 알고 계셨는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와 큰형님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막내에게 가장 좋은 땅을 물려주고 싶다면서 자신이 죽고 나면 그렇게 해달라고 큰형님에게 부탁하셨죠. 큰형님은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남긴 재산을 받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시골집과 밭 몇 마지기 그리고 예금 일부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큰형님은 형제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막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 가장 좋은 땅을 막내에게 주고 나머지는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자고 말이죠. 하지만 다른 형님들은 큰형님과 생각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둘째 형님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고 셋째 형님은 그 땅에 비해 다른 땅은 가치가 없다면서 모두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말하더니 자리에서 나가버렸습니다. 큰형님은 저에게 그동안 고생한 것을 잘 안다면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 다른 형님들과 다시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첫째 형이 말한 대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땅 중에서 일부를 더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신 게 있는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이 될지가 문제가 되겠네요. 예. 대한민국 법이 유언에 대해서는 요식행위로 법에 규정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지만 유언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민법에서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각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 요건들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에서는 어머니의 의사가 있기는 하였지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5가지 유언 종류 중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은 없어서 법적 효력은 없고 이를 근거로 자녀분이 해당 땅을 받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이 있긴 했지만 이게 법에서 인정한 5가지 유언 중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유언으로서 효력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제 첫째 형님과 나머지 형제들이 이야기를 해서 협의에 이르게 되면 어떤 상속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볼 수 있을까요? 네, 상속 협의가 되기 위해선 공동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데요. 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제외되면 분할의 효력은 없지만 반드시 공동 상속인 전원이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상속인 중 한 명이 작성한 협의서를 들고 각 공동 상속인을 따로따로 만나서 협의서에 각각 날인 서명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게 첫째 형이 둘째 형과 셋째 형을 차례대로 설득해서 협의 내용에 모두 합의를 한다면 그렇게 상속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만일 첫째 형님이 나머지 형제들을 설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그 땅을 받는 내용으로 협의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판 분할 협의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는 공인 명의로 남아있는 상속재산들을 상속인들 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법원을 통해서 결정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 반드시 모든 공동상속인이 심판에 참여해야 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고 만약에 큰형님이 제기를 하신다면 나머지 형제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서 네,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서 합의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둘째 형님의 경우는 첫째 형님이 제시한 합의안에는 동의하지만 만약에 소송에서 당사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는 좀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심판에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째 형이 협의안에는 동의하겠다고 하면서도 뭐 만약에 셋째 형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원이 당사자가 돼야 되는 소송이 제기가 돼야 되고요. 협의에 이른 첫째 형, 둘째 형 그리고 당사자가 청구인이 되어서 부동의한 셋째 형을 상태로 심판을 제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 과정에서 둘째 형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니 이럴 경우에는 상속분 양도를 받아서 대표자 1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네. 뭐 상속분 양도에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뭐 둘째 형님의 상속분에 대해서 뭐 첫째 형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뭐 상속약 분양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첫째 형이 지참을 하시면 될 것 같지만 다만 이 상속분 양도도 양도기 때문에 세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미리 잘 알아보시고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소송에 이를 경우에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어머니를 좀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좋은 땅을 사연자분한테 준다고 한 건데 이 소송이 들어갔을 때 사연자분이 이렇게 어머니를 모신 부분에 대해서 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없을까요? 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하게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 기여도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법정 상속분을 덧붙여서 기여분을 달라고 기여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 지금 당사자분께서 20년 넘게 어머니를 모셨다는 점, 보통 모실 때는 주민등록지를 옮기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머니와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고 어머니를 좀 노령하신 어머니를 모셨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서 특별한 기여분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이 어머니한테 어머니와 같이 살았고 또 경제적인 기여 이런 거를 했다는 부분을 주장을 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그리고 같이 기여분 청구 소송을 하실 수는 있겠네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어머니 마지막 말씀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거는 민법상 유언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 합의는 개별적으로 합의서에 서명 받는 방식도 가능한데요.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서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신 부분을 주장하면서 기여분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